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좀 아무 말 대잔치일 수도 있는데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쭉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는 어제 주가 흐름을 한 새벽 한 2시까지 좀 본 것 같아요. 보고 이제 잤는데 밑으로 많이 빠지지는 않겠다. 이제 힘이 좀 있더라고요, 여전히. 역시 테슬라 주가가 강하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350달러를 뚫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밀어 올리는 힘이 좀 약하지 않나 싶은 그런 게 호가창에서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아마 이제 장 마감하기 전에 슈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350달러를, 정말 보기 좋게 넘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중에 350달러를 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종가 마감 기준으로 넘기는 건 중요하잖아요. 어떤 뭐 저항 라인이든 뭐 지지 라인이 무너지든 어떤 그 포인트를 넘어갔다는 것은 꽤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원래 350달러 이 영역이 하나의 어떤 저항으로 크게 작용을 했었잖아요. 340달러보다 좀 더 강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뚫었어요. 뚫었다고 한다면은 위가 훨씬 더 그 이전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런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도대체 몇 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나요? 뭐 소소하게 오른 것도 있고 많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은 최근 기억으로는 한 4거래, 5거래일 동안은 내려갔던 적이 잘 없던 것 같긴 합니다. 적어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 월, 화 3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350달러까지 넘었다. 근데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70달러를 봤었잖아요. 300달러 초반 때도 꽤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350달러로 튀어 올랐던 그 시기 비교했을 때는 밑에서 머물렀던 시간들이 좀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는데 이 계단을 밟았을 때 그 계단이 무너지지 않을 확률, 그 확률이 나타나서 안 무너졌어요. 자, 다음 계단을 올라가는데도 또 안 무너졌습니다. 다음 계단은 안 무너졌어요. 자,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350달러 오다 보니까 야, 이거 다음 계단을 밟으면 이거 푹 고꾸라질 것 같은데라는 심리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밑에 이제 뒤를 보니까 야, 이거 내려갈 많이 올라간 만큼 뭐 오른 만큼 또 골이 깊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위로 한 번 더 올라가면은 고꾸라질 건데 하는 두려움도 지금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서 있는 계단에서 한 계단 더 밟으면 이게 그 뒤로는 에스컬레이터야. 예를 들면. 아니면은 한 계단 밟았는데 알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그냥 쭉 그냥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도 밟으면 그냥 가만히서 자동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올라간 스피드도 높은 것이잖아요. 빠른 것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언젠가 조정은 받는데 이제는 진짜 온다고 했는데 조정이 안 왔고, 또 온다고 했는데 조정이 안 왔는데, 야, 이제는 진짜 조정이 한번 올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야, 이제 다 왔어. 한 걸음만 더 올라가면은 진짜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옵션 사항들도 보고 차트 흐름도 보고 뭐 EMI 수치부터 해가지고 각종 이제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 지표들을 또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장기 투자하는데 그런 지표를 왜 쳐다보느냐, 이래 하지 마라 하는데, 저는 이제 3거래일 동안에 이제 한 주를 매수하기로 했잖아요. 300달러 됐기 때문에 앞자리가 3이니까 3거래일, 200달러 때는 2거래일 만에 400달러가 되면 이제 4거래일 만에 한 주씩 매수를 하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를 한 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 월, 화, 지난주 오늘 수요일이니까, 자, 수요일, 수, 목, 금 3일 동안에 저는 또 한 주를 매수를 할 겁니다. 400달러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3거래일 동안에 한 주를 매수할 때, 그러면 오늘 제주도에 비가 좀 왔거든요. 비가 왔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매수를 하지 않겠어. 날씨가 짱짱할 때, 아주 맑을 때 매수를 하겠어요. 제가 이 기준으로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기 지표들을 본다. 왜냐, 저는 수목금 이번 주에 3일 동안에 한 주를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 그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럼 주가가 350달러에서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으냐, 아래로 갈 가능성이 더 높으냐, 아니면은 뭐 조정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냐. 그러면 나는 요 3일 동안에 한 주를 어떻게 매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느 계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좀 조정을 받고, 내려갔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어떤 악재를 만나가지고, 뭐, 엔비디아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생각보다, 가이던스는 안 좋아서 조정을 받으면 같이 조정을 받으면은 이제 좀, 이제 기다릴지, 아니면은 뭐, 그냥 지금의 상승 흐름을 그냥 관성의 법칙처럼 치고 올라갈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무조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은 지금 351달러 있잖아요. 그 주가보다는 그래도 금요일 종가 마감 기준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좀 위에 있을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제 투자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말씀드린 바 같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 올라가는 어떤 각도도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올라가는 각도도 좋고, 지금,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매크로적이나 테슬라 이제 자체적인,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승 흐름을, 꺾기가 좀 많지는 않아 보인다고, 그렇게, 보여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 사항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를 이제, 계속 이제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9월달을 걱정을 하시죠. 9월달에 역사적으로 이미 나왔죠. 지수가 하락을 했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러면은 9월달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IPO를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상장이 된 지가 지금 20에서 25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년이 넘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초창기 때에 9월 달에 성적을 사실은 이제 참고를 한다는 이제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하나의 그냥 참고 자료로 이제 IPO 이후로 9월 달에 테슬라 성적이 어떠냐를 한번 봤는데 0.24%가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제 역사적으로 빠졌는데 마이너스였죠. 근데 테슬라는 0.24%가 올라갔었다. 자, 특히 2024년도, 물론 이것도 한 해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직전 연도이기 때문에, 자, 9월 3일, 그러니까 이제 매월 9월 첫째 주 월요일은 휴장이더라고요.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9월 3일부터 작년에는 9월 30일까지 보니까 9월 3일 날 214.1달러였나요? 그렇죠. 그리고 9월 30일 날에 그럼 주가가 어땠냐? 264달러예요. 261달러였습니다. 214달러에서 시작해서 261달러로 끝났다. 자, 그 뜻은 작년에 9월 달에 테슬라가 22%가 올라갔다. 그래서 9월 달에 시장은 좀 공포에 이제 좀 있고, 그리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인데, 테슬라는 오히려 9월 달에 좀 선방을 해 왔었던 것 같다. 자, 근데 10월 달은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요것은 이제 2023년도, 2024년도를 보니까 오히려 좀 꺾였다. 근데, 그러면 올해 무조건 10월 달에 꺾일 것이냐. 자, 요렇게 단정 짓기가 조금 힘든 게, 상황이 2023년도, 2024년도와 지금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0월 2일 날 보통 이제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2023년도, 2024년도 때 기대했던 것만큼 인도량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미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감에 이제 주가가 빠졌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인도량 발표가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은 실적 발표가 10월 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인도량이 잘 나오면은 실적 발표 전까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인도량이 잘 안 나오면은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제 우려감으로 주가가
빠졌다. 자, 근데 이제 2023년도, 2024년도 모두 인도량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10월 말까지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2025년도 3분기 때 인도량이 그러면 어떻겠느냐? 이건 이제 알아봐야 되죠. 근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30일 날, 지금 이제 보조금 폐지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세청이었나요? 미국 국세청에서 9월 30일까지 예약만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가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 인도량 결과는 좋을 것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량에 대한 우려보다 기대가 더 많다. 물론 이것도 컨센서스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그 컨센서스의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미스가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테슬라의 인도량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컨센이 매우 높다 하더라도 46만 대가 작년에 수치였거든요. 46만 2,800대. 근데 그거보다 높아지는 수치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그래도 이제 2023년도, 2024년도보다는 조금 좋게 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10월 달에 주가 흐름도 아주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 자, 그럼 도대체 그럼 조정이 언제 올 것이냐? 언젠간 조정이 와야 되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을 거고, 조정이라는 것이 필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폭이라는 것이 반드시 완전히 심하게 고꾸라져가지고 난 뒤에 조정이 온다고 할 수만은 또 없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제 완전 도망가야 되겠네라고 하는 심리보다는 이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올라는 많이 왔지만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더 많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저는 10월 달조차도 조금은 우려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11월, 12월로 가면은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미 기억하실 겁니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테슬라가 퍼포먼스 잘 냈죠. 2020년도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자,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은 8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8월 말은 제 진짜 속마음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야지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의 주가 흐름 역시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언제 조정이 오지 이 걱정을 그나마 조금은 줄이고 우리가 투자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달은 지금 뭐 거래를 얼마 남진 않았는데 그래 조금은 조정을 만들어 주고 가도 좋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늘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고꾸라 시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고 떨어지면은 그래도 좀 저가에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좀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만의 이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좀 즐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하락 모멘텀을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하락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만만치가 않다. 그만큼 테슬라 주가의 힘이 강해 보인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서 생각보다 시장의 기대를 미치지 못할 경우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겠죠. 테슬라 주가도 이제 100%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 근데 저는 그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주가 흐름이 좋을 때 나타났던 이제 현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현상이 보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포모가 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가들보다, 다른 회사의 주식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변동성도 이제 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조정이라는 것이 오는데, 테슬라 주가를 너무나 좋고, 그리고 포모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조정이 하루 이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3시간, 반나절,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5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1시, 2시까지 조정은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시쯤 됐었을 때 그때부터 다시 이제 조정이 끝나고 올리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3시간 조정, 뭐 반나절 조정으로 끝나서 다시 이제 조금 횡보를 하거나 그들이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그래서 테슬라 주가 흐름이 좋을 때 조정이라는 개념이
일별 개념으로 나오는 조정이 아니고 그냥 시간 단위로 이제 몇 시간 좀 지나면 바로 다시 조정 끝났네 하면서 그냥 튀어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꽤 많이 발생을 했었던 것이 테슬라 주가 흐름이 좋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산발적으로 해드린 것 같은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